두 전직 대통령들의 이 특별 사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쏠린 만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을 두고 굉장히 또 국민적인 관심이 뜨거운 것 같은데요. 이 내용도 좀 함께 살펴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거는 형의 효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형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든가 형을 단축시킨다든가 이런 형의 효력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가석방은 형의 효력 자체를 건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형은 유효한데 다만 그러니까 임시 가짜인 거죠. 임시로 석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석방 기간이 경과가 되면 그러니까 잔형 집행을 이제 종료한 것으로 법상 봐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석방이라는 제도는 뭐 이재용 부회장한테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원래 가석방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국가가 형벌권을 집행을 해서 사람들을 이제 잘못한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수용을 하는데 교도소 수용하는 것에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잘못한 거에 대한 응분의 대가다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잘못한 사람들을 교화한다는 측면이 있어요. 교화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이 사람이 형을 마치고 나왔을 때 사회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회에 적응해야 되는데 너무 오랜 수용 생활을 하게 되면 사회 적응이 좀 어렵지 않냐. 그렇다면 수용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이 사람의 뭐 범죄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빨리 석방을 해줘서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그 수용 생활 그 성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용 생활을 잘했는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법에 보면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20년, 유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하게 되면 가석방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가석방의 혜택을 이재용 부회장이 받은 거고 통상은 가석방을 검토할 때 법에는 이제 형기의 3분의 1을 집행을 해야 가석방을 형기의 3분의 1을 집행하면 가석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간의 실무상을 보면 그러니까 형기의 3분의 1이면 이게 거의 한 36% 집행인데요. 실무상으로 보면 통상은 뭐 거진 뭐 80%, 85%, 뭐 병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형 집행률을 좀 낮춰서 해주고 이렇게 해서 가석방을 검토할 수 있는 고려 대상의 되게 큰 요건으로서 형기를 상당히 집행을 한 거를 전제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형기 한 60% 정도만 복역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그간의 가석방 그 이력이라든가 가석방의 그 선례라든가 이런 거에 비춰보면 이거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거 가석방이 이제 사면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과 이제 같이 논의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특별 사면을 할 때 이렇게 범죄에 대한 사면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사면 외에 가석방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뭐 불우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뭐 아니면 뭐 좀 유력 인사 중에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뭐 그럴 때 하는 가석방. 그 외에도 이제 무슨 음주운전에 뭐 벌점을 없애준다든가, 뭐 교통사고로 인한 뭐 벌점을 없애준다든가, 그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건설 관련 챙정제재를 없애준다든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특별사면적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일단 이번에 가석방을 하고 다음엔 사면하나? 뭐 이런 생각도 막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사면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또 하필이면 이게 또 광복절 직전에 또 사면이 되다 보니까 가석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면적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13일에 가석방이 되는데 경영에는 바로 복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취업 제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혜라고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혜 논란 속에서 정말 취업 승인까지 이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이제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면 저는 취업 승인까지는 신청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신청해서 뭐 취업 승인 난다고 하면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중의 특혜라고 하는 뭐 비난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취업 승인을 신청했다가 또 불허가 되면 그로 인한 또 부담도 져야 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이번에 가석방 됐는데 가석방 되자마자 취업 승인 신청, 이게 아마 쉽지 않은 선택지일 것 같아요. 근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께서 뭐 무슨 생각을 하실지야 뭐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가석방이 이렇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또 취업 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무부나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 취업 승인을 해줘 마라. 많은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취업 승인을 신청할지 말지야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냥 뭐 제 짧은 생각으로는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이제 그러니까 기업인이, 그러니까 회사에 재직하는 기업인이 자기 회사의 돈을 이렇게 횡령을 해서 처벌을 받아놓고 다시 그 회사에 복귀해서 경영하는 게 이게 과연 맞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입법화를 해놔서 이거 이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처벌받은 횡령 배임으로 처벌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기업에 다시 취직하는 거를 이제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취업을 하려고 하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가지고 뭐 회사 자금 횡령 배임 뭐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여기 취업 제한 대상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취업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은 안 하고 사실상 경영에 관여하는 방법을 쓸 거냐, 아니면 정면 승부해가지고 취업 승인을 해달라고 할 거냐,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겁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간단한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뭐 법무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실 취업 승인을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가석방 후에 이렇게 취업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는 뭐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취업 승인을 해주게 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취업 승인의 뭐 기준이나 상황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법령에 이제 뭐 명확하게 딱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께서 이제 승인을 할지 말지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그렇겠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취업 승인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건 이제 현 정부에 들어서부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취업 승인에 관해서 충분한 선례가 쌓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보면 아마 이럴 겁니다. 이 사람을 취업 승인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뭔가, 아마 이런 문제가 되게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경영에 있어서, 예컨대 이제 삼성의 경영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경영에 복귀하는 게 삼성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이슈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하고 연결이 되게 되냐면, 저도 뭐 검사를 해봤었습니다만, 검사들이 이제 대기업 수사를 하게 되면 항상 나오는 이슈가 뭐냐면, 재벌 총수가 이제 부재하게 되면 총수 부재 리스크로 인해서 기업의 운영이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그 수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총수 구속됐다고 회사가 뭐 잘못되는 거 본 적이 있냐? 총수 구속되고 난
있던 회사들 더 잘 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건 이제 약간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전문 경영인들께서 경영에 대해서 이제 실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일상적인 경영, 예컨대 삼성전자가 지금 하는 사업을 뭐 유지하고 뭐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거야 뭐 가능할 텐데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새로운 사업, 세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해야 되고 이거는 결국은 뭐 M&A를 한다든가 뭐 대규모의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전문 경영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투자를 한다든가 어떤 신사업에 진출한다든가 이런 걸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군다나 이제 삼성 정도의 규모가 되면 사업부가 되게 여러 곳이 있고 사업부 하나가 웬만한 대기업 수준이거든요. 네. 그럼 사업부마다 각자 추구하는 목소리나 방향이 다를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전문 경영인들끼리 뭐 아무리 뭐 이야기를 해도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하는 얘기들이 이제 미래 사업과 관련해서 결국은 그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총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급변하는 시절에 몇 년간의 총수의 적절한 의사결정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예컨대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삼성의 반도체는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컨대 이제 지금 일본은 사실상 반도체 산업을 거의 접은 상황인데 일본과 우리나라 간에 만약에 무역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수출 제한 같은 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사실 일본에서 중간재 같은 걸 많이 수입해요. 일본이 사실 뭐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일본의 기술이 없이 우리나라 제품 생산하기 어려운 분야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일본에 수출 안 하면 일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위상이 있는 삼성전자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메모리 분야 반도체에서만 그런 거거든요. 메모리 분야 반도체가 뭐냐면 이제 기억을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저장하는 분야에서는 1등인데 비메모리 분야가 있습니다. 예컨대 뭐 연산하는 반도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기억을 단순히 저장하는 반도체가 아니라 연산하는 반도체, 뭐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건데요. 뭐 이런 분야에 진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삼성이 지금까지 반도체를 만들 때 삼성이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말고 다른 회사들에서 설계해서 그 만드는 반도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위탁 받아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있고 그게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진출을 할 거냐 말 거냐, 진출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투자할 거냐, 이건 되게 회사의 운명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문 경영인이 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총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들을 재계에선 많이 하는데 일반인들 바라보기에는 아니 이재용 부회장 없다고 삼성 뭐 실적만 좋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래서 이게 아마 간극이 좀 좁혀지기가 약간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예. 사실은 좀 어느 각도에서 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가석방도 뭐 그렇고 그리고 뭐 사면도 그렇고 사실은 뭐 굉장한 입장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석방 이후에 또 취업 승인을 해주는 것 역시도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은 지금 상황에서 취업 승인을 신청하는 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역시 광복절 가석방 명단에 올랐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좀 살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광복절 가석방이 될 때 좀 이제 주목할 만한 사람으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또 이번에 가석방이 됐었나 봐요. 근데 이제 가석방 대상자가 자기 명단을 공개할지 말지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개인정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국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막 함부로 공개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석방 되는 거를 공개하는 걸 동의했다고 하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석방 됐을 때 당장 알려지지 않았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가석방이 됐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럼 이제 이중근 부영 회장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었는지 이게 이제 뒤늦게 막 나오게 되면서 야 이거 가석방 해주는 게 맞냐 뭐 이런 말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중근 회장도 그렇고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가석방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언론의 뉴스가 전해지게 되면서 그룹 총수들의 경우에 특사보다 특별사면보다 이 가석방으로 이렇게 출소하는 경우가 좀 많은가 보다라는 뭐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어떨까요? 이건 이제 뭐 특사가 더 많은지 가석방이 더 많은지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근데 제가 사실 법무부에 있을 때 검찰국에서 그 사면 업무랑 가석방 업무를 둘 다 해봤는데요. 네. 근데 그 역대 사면 현황 같은 거 그 당시에 검토했었던 내용이라든가 보면 재벌그룹 총수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석방보다는 특사가 더 많았던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특사랑 가석방이랑 그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면은 그러니까 특별 사면은 결국은 형의 효력을 없애는 거고요. 네. 가석방은 형의 효력은 유지하지만 그 임시로 석방을 해줘서 살진 않게, 네. 그러니까 복역하지는 않게 해주는 거죠.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특별 사면이 가석방보다 더 훨씬 강력한 그렇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번에는 이제 가석방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지만 뭐 이재용 부회장이나 아니면 이중근 회장 같은 경우에, 하지만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좀 특사가 더 많았던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사실 굉장히 뭐 많은 대중들이 알고 있고 뭔가 화제에 집중을 받던 그런 인물들이 뭐 특사를 받느냐, 뭐 가석방으로 나오느냐 마느냐, 뭐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사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뭐 광복절 특사라든지 뭐 가석방에 대해서 여론은 좀 어떤가 좀 궁금한데 어떨까요? 이게 이제 다 궁금하니까 우리 또 여론조사기관에서 또 조사를 하시는 네.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사면하거나 뭐 가석방 해주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하고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동시에 사면하는 거는 한 3명 중에 1명 정도가 뭐 괜찮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찬성 의견은 지역색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호남을 가리지 않고 또 모든 권역에서 세대들이 이제 상당수 의견을 좀 비슷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경제계 인사다 보니까 그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또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재판 받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게 아니라 달라고 해서 내가 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톤의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국민들 중에 공감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있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그리고 이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게 결국은 삼성전자가 사실 대한민국 경제의 맏형인데 네. 여기가 좀 잘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려면 미래 사업에 대해서 투자 판단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총수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겹쳐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면을 반대하는 의견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많아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두 분 다 사면하는 걸 반대한다는 여론이 뭐 47%, 두 분 다 사면하는 걸 찬성한다는 의견이 33%, 뭐 한 분만 사면하자는 의견이 뭐 11%, 뭐 4%,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관련해서는 뭐 가석방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을 때 한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찬성을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걸로 봐서는 사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굉장히 목소리가 다양하게는 있지만 뭐 많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지금 정도 출소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 사면과 그리고 가석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 탑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따끈따끈한 핫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